자, 오늘은요, 각 그 세목별 세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 이거 공부하는 거 1년 내내 하는 건데, 오늘 전반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또 한번 공부합니다. 과세 요건에는 몇 가지가 있죠? 세금을 부과하는데 과세 요건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누가 세금 내느냐?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두 번째, 무엇에 대해서 과세하느냐? 과세 대상. 지난주에 이거 배웠어요. 취득세의 과세 대상, 등록면허세의 과세 대상, 재산세 과세 대상,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세금을 계산하는 데는 과세 표준이 있어요. 과세 표준. 세금을 과세하는데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과세 표준은 세법 규정에 의해서 세금을 산출하는데 기본이 되는 금액이 과세 표준이고, 모든 세금에는 세율이 나와요. 세율. 자,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취득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취득세는 누가 납세 의무자이냐? 나중에 자세하게 또 책이 이제 1월 달부터 나오면 다시 하겠는데, 취득세는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 사실상 취득한 자입니다. 사실상 취득한 사람. 사실상 취득한 사람. 여기에는 이제 내용이, 디테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무엇에 대해서 과세를 하느냐? 과세 대상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죠? 과세 물건. 다른 말로는 과세 객체 이렇게 썼어요. 과세 대상, 과세 물건, 과세 객체. 그래서 그냥 들어보세요. 지난 시간에 무엇을 사야 취득세를 내느냐? 이런 거. 토지, 건축물, 차량, 선박, 항공기, 기계장비, 임목, 강업권, 어권,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등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과거에는 그게 암기해서 나왔는데 지금은 그런 내용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흐름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과세 대상인데, 그러면 과세 표준은 어떻게 되느냐? 취득세 과세 표준은 세법 규정에 의해서 세금을 산출하는데 기본이 되는 금액이 과세 표준인데, 이건 아직 안 배웠습니다. 원칙은 뭐냐? 사실상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입니다. 여러분이 아파트를 샀어요. 1억에 샀어요. 그러면 1억으로 매매계약서 작성하지 않나요? 작성하지요. 그 금액이야. 그 금액. 사실상 취득가액이야. 원칙은 사실상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다. 이 말. 신고한 가액. 신고한 금액. 그러면 신고한 금액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사실상 취득가액. 네? 사실상의 취득가액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상의 취득가액. 이해가세요? 내가 아파트를 샀어. 자동차를 샀어요. 그럼 계약서를 작성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매매 대금이 나온다고. 그 사실상 취득가액. 네? 사실상 취득가액. 신고한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몇 프로의 세금을 내느냐? 세율. 그런데 취득세의 세율에는요, 1%짜리가 있고, 2%짜리가 있고, 3%짜리가 있고, 4%짜리가 있고, 8%짜리가 있고, 12%짜리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취득세를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취득세의 세율은 1%짜리도 있고, 2%짜리도 있고, 3%짜리도 있고, 4%짜리도 있고, 8%짜리도 있고, 12%짜리도 있다. 뭘 느낍니까? 이제 이런 게 나오죠. 취득세의 세율 구조는 차등을 두고 있다. 어떤 거를 샀느냐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있다. 차등과세한다. 차등과세.
그런데 이 취득세의 세율은 그냥 1% 이렇게 안 나와요. 원래 지방세법에서 취득세의 세율은 1000분의 10. 1000분의 10. 몇 프로? 1000분의 10은 100분의 1이잖아요. 네? 100분의 1은 1%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방세는 다 1000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1000분의 20. 1000분의 30 이렇게. 또 이렇게뿐만 아니라 1000분의 2.3짜리도 있어요. 2.8짜리도 있어요. 3.5%도 있어요. 내가 지금 그냥 쉽게 그냥 여러분들에게 1%, 2%, 3%, 4%, 8%, 12% 했는데 자세하게 하면 2.3%도 있고 2.8%도 있고 3.5% 있다. 여기서 이것만 기억하세요. 취득세의 세율은 다양하다. 됐나요? 응? 어떻게 다양하느냐? 어떠한 취득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뭘 공부하느냐? 이거. 세율.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뭐 9시까지 이제 세율을 공부할 텐데 여러분들이 1년 내내 배우고도 이걸 못해요. 문제를 못 풀어. 이게 취득세인지, 등록면허세인지, 재산세인지, 종부세인지, 양도세인지 헷갈리는 거야. 그거 배울 때는 알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여기 있는 내용이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다 세율만 가져왔어. 세율만. 모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교재를 사면 알겠지만 교재를 사게 되면 취득세 전체를 다 배우는 거예요. 10시간 동안. 거기에 취득세 세율을 공부하는데 그러니까 뭐 공부했는지 뭘 모른다고요. 1년 내내 공부하고도 헷갈리는 거야. 그런데 오늘은 전반적인 세율을 공부한다. 지난 시간에는 뭐에 대해서 배웠어요? 과세 대상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근데 사실 일주일 동안 또 배웠는데 다 까먹었죠, 또. 그냥 느낌만 알 뿐이지, 뭐, 그냥.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 세율을 공부하는데, 세율을 공부하는데, 취득세의 세율에다가 또 무슨 세율? 등록면허세의 세율 또? 그렇죠. 재산세의 세율 또? 시험범위 들어가는 것만 내가 얘기하잖아. 그렇죠. 종합 부동산세의 세율 또 양도소득세의 세율 5가지 공부하는 거야. 5가지. 그럼 오늘 한꺼번에 제목 다 알았네. 취득세의 세율, 등록면허세의 세율, 재산세의 세율,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공부한다. 이해갑니까? 자, 그러면 오늘 세율을 전반적으로 한번 스케치하는데 부담 갖지 마세요. 편하게 들으세요. 어차피 이제 이걸 1년 내내 공부하는 건데 오늘 그냥 둘째 날에, 셋째 날에 제가 다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취득세의 세율은 다양하다. 차등 과세한다. 버라이어티하다. 다양하다. 시험 구조는 이렇게 취득세의 세율 구조는 차등 과세한다. 취득세의 세율 구조는 다양하다. 이렇게도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다양하다. 여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인이라는 것은 그 법조문에 없는 내용을 이해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도 나온다 이 말이죠. 다양하다. 그래서 오늘 취득세의 세율, 등록면허세의 세율, 재산세의 세율, 종합부동산세 세율, 양도소득세 세율인데 여러분 지난주에 공부했어요. 취득세 법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 없다. 등록면허세가 법이 없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는 무슨 법? 지난주에 배웠죠? 무슨 법? 지방세법. 에? 오늘 뭘 배웠냐 그러면 취득세법에 이런 말 하면 안 돼.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를 배웠습니다. 지방세법에 의한 등록면허세를 배웠습니다.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를 배웠습니다. 이렇게 이런 말을 해야 돼요.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지방세법입니다. 지방세법. 무슨 법이요? 지방세법.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법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무슨 법? 양도소득세법이라고 하면 안 돼요. 소득세법. 오케이. 그렇죠.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이 되는 겁니다. 소득세법.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취득세로 넘어갑니다. 거기 유의물 보시면 뭐가 나왔느냐? 취득세 세율이 나왔잖아요. 거기 지방세법의 취득세 세율 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인데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과세표준에다가 줄쳐요.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표준세율. 줄쳐 표준세율. 표준세율이라고 하는 건 뭐냐? 말 그대로 스탠다드야. 취득세를 세율을 적용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세율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시험에 무슨 표준세율이 뭐냐 이런 거 안 나오니까 취득세의 세율은 표준세율이다. 지금 이게 표준세율이야. 지금 1%, 2%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3%, 4%, 1000분의 40 이런 것들이 표준세율인데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그런데 취득세는요. 취득 원인이 뭐냐에 따라 달라. 취득 원인. 취득이 내가 돈 주고 샀느냐,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았느냐, 아니면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았느냐니까 첫 번째 상속으로 인한 취득입니다. 쓰세요.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부모님이 지난 시간 배웠죠. 돌아가셔가지고 상속을 받는 거니까 이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무슨 취득이죠? 유상일까요? 무상일까요? 공짜니까 무상승계 취득이라고 그래요. 쓰세요. 무상승계 취득.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취득인데 무상승계 취득이다. 공짜다 이 말이야. 무상승계 취득. 그런데 이런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요. 내가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았는데 무엇을 받았느냐에 따라 달라. 농지냐 농지가 아니냐. 농지를 상속받았다 그러면 세율이 얼마냐? 1000분의 23이야. 1000분의 23은 몇 프로? 쓰세요. 2.3%. 근데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2.3이라고 시험에 안 나와. 1000분의 23을 적용한다 이렇게 나와 시험에. 오케이? 다시. 부모로부터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농지를 상속받으면 세율이 1000분의 23이라고. 시험에 2.3이라고 안 나와. 1000분의 23. 그래서 지방세의 세율은 다 1000분율로 돼 있어요. 100분율이 아니야. 무슨 율? 1000분율. 1000분율로 돼 있다. 농지를 상속받으면 1000분의 23. 그러면 질문 있어요. 여기서 농지라는 건 뭘까? 농지란 농지법상 전답 과손을 말합니다. 나중에 공법 시간에 배워요. 농지법 배웁니다. 공법 시간에, 부동산 공법 시간에 농지법을 배워요. 부동산 공법 시간 농지법에는 농지는 지목이 뭐다? 전답 과손. 그래서 농지는 전답과손으로서 농지를 부모로부터 상속받으면 1000분의 23을 적용한다. 그리고 농지 이외의 것.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농지 이외의 것입니다. 농지 이외의 것은 상속받습니다. 농지가 아니라 농지 이외의 것을 상속받게 되면 1000분의 28이 되겠습니다. 즉 2.8%가 되겠습니다. 2.8%가 되겠습니다. 2.8%. 그러면 농지가 아닌 건 뭘까요? 임야도 되겠고 아파트도 되겠고 상가도 되겠고 대한민국의 부동산 중에서 농지가 아닌 거, 토지 건물 중에서 농지가 아닌 거, 잡종지, 임야, 에? 그죠? 모든 것, 대한민국의 모든 것, 부동산, 농지가 아닌 모든 부동산은 얼마? 1000분의 28, 2.8%를 적용하게 됩니다.
몇 프로요? 2.8%.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로 외의 줄체요. 무상취득은 뭐냐? 쓰세요. 화살표하고. 증여에 의한 취득입니다. 증여. 증여는 부모로부터 아들이 받는 거고, 그죠? 아들이 어머니한테 줄 수도 있어요. 형이 동생한테 줄 수도 있어요.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도 증여할 수 있어요. 증여는 공짜로 주는 겁니다. 여러분, 증여는 주는 사람을 누구라고 합니까? 증여자. 받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수중자. 이러한 증여에 의한 취득도 무상승계 취득입니다. 공짜로 받는 거니까. 상속과 증여는 무상승계 취득이다. 상속과 증여는 무상승계 취득에 들어간다. 상속과 증여는 무상승계 취득인데 거기 보니까 무상취득이라고 나왔죠. 얼마냐? 1000분의 35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증여에 의한 취득은 이 증여를 받은 수중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요. 수중자. 수중자가 누구냐? 수중자가 누구냐? 수중자가 일반인이면 1000분의 35입니다. 3.5%. 거기 나왔죠? 1000분의 35. 그 1000분의 35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쓰세요. 일반인.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았다. 취득세가 1000분의 35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중자가, 이 증여받은 수중자가 일반인이 아닌 비영리 사업자입니다. 일반인이 아닌 비영리 사업자예요. 영리가 아니라 비영리 사업자. 비영리라고 하는 건 영리가 아닌 거잖아요. 에? 이런 거 종교단체라든가 자선단체라든가 이런 학교 학술단체 이런 거 비영리 사업자. 원래 비영리 사업자라는 건 제사단체, 종교단체, 자선단체, 학술단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비영리 사업자. 비영리 사업자가 받으면 1000분의 28입니다. 2.8%. 비영리 사업자가 받으면 1000분의 28이 된다. 이렇게. 됐나요? 거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의 취득은 1000분의 28로 한다. 그럼 이제 대통령령이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사종교 이런 있는데 나중에 책에서 공부하기로 합니다. 자, 그럼 벌써 4가지 배웠네. 시험에 어느 게 나올지 몰라요. 항상 시험에 나와요. 이거 모르고 시험장에 가는 건 불행한 거예요. 농지를 상속받았다 1000분의 23, 농지 이외의 걸 상속받았다 1000분의 28, 일반인이 증여받았다 1000분의 35,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받았다 1000분의 28.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6번 묶으시면 이런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민법 시간에 배웁니다. 민법 시간에 배워요. 이게 지금 세법은 뭐 민법, 공법 다 나오죠.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민법 262조부터 270조 물권법에서 이거 배웁니다. 공유, 총유, 합유, 공유, 합유, 총유. 공유, 합유, 총유. 말 그대로 이 공유라고 하는 건 공동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파트를 샀는데 한 사람이 소유자면은 소유자 김동수야. 그런데 남편 2분의 1, 부인 2분의 1이면 공유자 남편, 공유자 부인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집을 사게 되면 혼자 앞으로 남편 앞으로 등기하지 않고 부인 앞으로 등기하지 않고 남편 2분의 1, 부인 2분의 1 이렇게 증여해서 증여를 한다. 그렇게 해서 소유권 등기하게 되면 공유자가 되는 겁니다. 공유자. 그래서 이 공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민법 시간에. 네? 자, 이제 나중에 그 민법 시간에 그냥 배우세요. 내가 그냥 넘어갈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같은 데들은 교회에 건물이 있다면
교회 건물은 누구 겁니까? 목사님 겁니까? 아니죠. 전 신도들이 헌금 내서 진 거니까 전 교인 거야. 예? 예. 그런 것들은 총류라고 보는 거예요, 총류. 총류. 예. 나중에 공법 시간에, 민법 시간에 배우세요. 자, 우리 세법 시간에서는, 공동 소유했다. 합유, 총유, 뭐 이런 것들은, 이렇게 했을 때 취득세가 얼마냐, 뭐 이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1000분의 23입니다. 2.3%. 요것만 기억하세요. 거기 공유물 분할. 아니다. 지금 3번 안 했구냐? 3번에 원시 취득 안 했죠? 죄송합니다. 3번. 원시 취득. 여러분, 원시 취득은 최초로 취득하는 게 원시 취득입니다. 처음으로 취득하는 거.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땅을 사가지고 땅에다가 건물을 최초로 신축했다면 돈 주고 산 게 아니죠. 상속받은 게 아니죠. 증여받은 게 아니죠. 내 땅에다가 건물을 최초로 지었다면 바로 원시 취득입니다. 최초로 만들어지는 취득이 원시 취득입니다. 원시 취득은 1000분의 28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건 다 잘 나와. 이건 다 암기해야 돼요. 1000분의 28. 원시 취득은 최초로 취득하는 것이다. 원시 취득.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 원시 취득은 건물을 신축했다. 건물을 새롭게 지었다. 바닷가라든가 하천을 흙으로 매립해가지고 토지를 만들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공유수면에 매립에 의한 원시취득이라고. 공유수면 매립. 공유수면 매립에 의한 원시취득. 공유수면 매립에 의한 원시취득. 그러면 원래는 하천이었어요. 지목이 하천이었는데 하천을 갖다 흙으로 메꿔버렸어. 매립해버렸어. 그래가지고 토지가 조성됐어. 네? 원시취득입니다. 원시취득.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취득. 원시취득. 그러니까 원시취득은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또는 건물을 신축했다면 바로 원시취득으로서 1000분의 28을 적용합니다. 다섯 번째, 공유물 분할. 말은 공유물 분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토지 한 필지를 여러 사람이 갖고 있는 거야. A, B, C, D가 갖고 있는 거야. 공동 소유로. 그래서 지분별로 분할하는 거지, 이렇게. 협의, A, 네 사람이 협의 분할해가지고 이건 네 거, A 거, B 거, C 거, D 거, 이렇게. 아니, 8명 갖고 있다. 이렇게 한 필지를 8사람으로 나누는 거야. 이게 바로 공유물 분할이다. 그러니까 공동 소유하고 있던 것을 공유하고 있던 것을 분할했다. 이럴 때는 1000분의 23을 적용합니다. 6번에 보니까 합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그러니까 공유, 총유, 합유에 의한 분할은 1000분의 23을 적용한다. 이 정도 기억하면 되겠고요. 7번 별표시.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했는데 무상에는 상속과 증여가 있었고 원시 취득이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7번은 뭐냐? 그 밖에 원인으로 인한 취득은 뭐냐? 쓰세요. 화살표 하시고 유상승계 취득을 말합니다. 유상승계 취득. 돈 주고 산 거야. 지난 시간 배웠죠? 돈 주고 산 유상승계 취득을 뭐냐? 매매라든가 교환 등. 유상승계 취득이란 매매라든가 교환 등. 유상승계 취득입니다. 그 밖에 원인으로 인한 취득은 유상승계 취득으로서 매매라든가 교환인데 그 유상승계 취득도 무엇을 샀느냐? 두 가지야. 농지를 샀다. 1000분의 30입니다.
농지 이외의 것 1000분의 40입니다. 이건 뭐야 이거? 여기 농지는 상속받은 거. 여기 농지는 돈 주고 산 거. 이해가요? 유상승계 취득은 매매나 교환인데 농지를 돈을 주고 샀다. 1000분의 30. 농지 이외의 것은 1000분의 40입니다. 농지 이외의 것은 1000분의 40이다. 자, 그러면 이거 암기를 해야 되는데, 암기부터 하여튼 흐름을 알아야 되겠죠? 근데 시험은 이렇게 나옵니다. 농지로 이제 문제가 나와. 농지. 보세요. 농지는 상속받을 때는 1000분의 23이고, 상속이 아니고 돈을 주고 살 때는 얼마? 1000분의 30이다. 그런데 뭐가 나오냐?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와.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의 세율은 얼마일까? 이거야, 이거. 증여. 제가 증여에 의한 취득할 때 뭐 농지 증여라는 말 없었잖아. 증여를 받는 거는 농지를 받던 아파트를 받던 토지를 받던 누구나 수종자 기준이야. 일반인이 받으면 1000분의 35. 비영리 사업자가 받으면 1000분의 18.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응용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는 1000분의 35를 적용한다? 여기 없잖아, 지금. 여기 내용에. 응용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시험에. 별표시 하시고,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얼마라고요? 1000분의 35. 일반인이 받는 경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모든 증여는 얼마? 35. 농지를 상속받을 때는 1000분의 23. 농지를 유상승계 취득할 때는 1000분의 30.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는 1000분의 35.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시험에 이렇게 헷갈리는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못 푸는 거야. 이걸 암기했어도. 직접 시험 문제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요즘 내가 학교에서 학기 말고사가 지금 이제 막 채점 매기고 학생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학생들이 막 어려워해요. 됐죠? 그 다음에 거기 8항 보니까 지금 지방세법 11조 1항 8항에 보니까 7호 남옥에서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한 주택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거기 지금 아까 7번에서는 뭐 했나요? 유상승계 취득 여기 배웠죠? 여기 봐요. 자, 중요합니다. 이게 유상승계 취득은 농지를 사게 되면 1000분의 30. 농지가 아닌 건 1000분의 40인데 이제 그 밑에 설명하는 겁니다. 그 밑에 7호 남옥에서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하는 주택. 주택은 주택법 나중에 공법 배웁니다. 주택법 2조 1호에 따른 주택. 여러분 주택에는 화살표가 없어요. 나중에 배웁니다. 공법 시간에. 뭐가 있어요? 단독주택과 뭐가 있어? 공동주택이 있어요. 여러분 배웠어요? 이거 아직 안 배웠죠? 공법 시간에.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공동주택은 이거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이게 공동주택입니다. 공법 시간에 배웁니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아연다기. 몰라. 공법 시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알려줄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알려주는 공법. 공동주택은 아연다기 기억하세요. 단독주택은 말 그대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저희 다가구주택하고 저기 다세대주택하고 구분하는 방법이 있지요. 4층하고 그걸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공부 시간에 배우는데 그냥 질문했으니까 알려드릴게요. 다가구는 집주인이 한 명이야. 소유자가. 다가구 소유자 한 명이야, 이게. 그런데 이 연립주택하고 다세대 주택은 왜 공동주택이냐? 집주인이 여러 명이야. 층마다 달라. 101호, 102호, 103호, 104호. 그러면 다세대와 연립주택은 어떻게 다르냐? 이거는 4계층 이하 660제곱미터 초과야.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공법 시간에. 다세대는 660제곱미터 이하야. 에? 연면적, 여기.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공법 시간에. 660제곱미터 초과가 연립주택이야. 660제곱미터 이하는 다세대 주택이야. 그럼 좋아요. 연립주택이 커요? 다세대 주택이 커요? 당연하지. 연립주택이 크지. 면적이 크니까, 초과니까. 암기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 돼. 암기? 연초. 연립주택은 660 초과. 연초. 이다. 다세대는 이하. 그냥 암기하는 거 그냥. 몰라. 공부선생님이 알려줄지 알지 모르겠는데 내가 암기하는 비법 질문 나와서 하는 거야. 연립주택은 660제곱미터 초과. 다세대는 66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660. 초과. 이하.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거는 공동주택에 들어갑니다. 응?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은 소유자가 한 명이야. 그러나 다세대 주택은 1층 101호, 2층 201호, 3층 301호, 4층 401호 소유자가 다르다고. 이해가세요? 그런 차이점. 그리고 다세대와 연립은 층수는 4층인데 4계층인데 면적을 따라 다르다. 660제곱미터 초과, 66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제. 자, 여기. 자. 이 유상승계 주택인데, 주택입니다, 주택, 여기. 주택법에 의한 주택. 주택법에 의한 주택은 이게 적용하지 않아. 주택이 6억 원 이하일 때 1%입니다. 6억 원에서 6억 원 초과 거기 유의물 뒤에 있으면 나올 거. 9억 원 이하는 1%에서 2%. 요건 달라요. 9억 원 초과는 3%야. 3%. 거기 뒤에 어디 있을 겁니다. 거기 넘겨서 갑원. 취득 당시에 줄 쳐요. 이쪽에 6억 원 이하는 1000분의 10, 1%. 뒤에 나와 있어요, 선생님들? 네? 뒷장이 나오셨네. 그리고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나왔죠? 그거는 계산이 복잡하지. 박스에 나왔어. 해당 주택의 취득가액 곱하기 3억 원 분의 2 마이너스 3 가로 닫고 곱하기 100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이겁니다.
6억 원하고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냥 실무적으로만 알으세요. 그러니까 이 행정자치부에서 말이죠. 이 법을 몇 년 전에 만들었는데 제가 질의를 했어요. 야, 국민들이 이렇게 해서 알겠냐? 배워도 잘 모르는데 안 배운 사람들은 어떻게 알겠냐? 이렇게 당신들만 알 수 있는 법을 만들면 되겠냐 말이야. 에? 예. 내가 오늘 또 그 행정자치부 그 부동산 세제과 취득세하고 담당하는 그 서기관하고 오늘 또 통화했는데 문제가 많은 게 있어요. 이게 국민들이 몰라요, 이게. 이거 말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모르고 내는 거야, 세금을. 알고 내는 것도 화병 나는데 모르고 더 내면 이게 막 모르니까 고지서가 당신 적게 신고했으니까 취득세 더 내라고 하고 신고 안 했으니까 가산세 40% 내라고 하고 하면 되겠어요? 불이익이 많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절차를 갖추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취득세를 200만 원 냈는데 800만 원 더 내라고 고지서 왔어. 그럼 낼 거예요? 일단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세금이 정당한지, 용인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경기도지사한테 과세 적부심 심사를 청구하는 거야. 과세 적부심. 내가 니들이 과세한 게 적당하냐? 과세 적부심 심사. 응? 이건 시험에 보면 안 나오는데 그냥 화가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과세 적부심. 과세 적부심. 그랬는데 내란 얘기야 또. 그러면 국가를 다시 이의 신청하는 거야. 이해가 있다? 이러면서 나 못 내겠다. 근데 또 내래. 그러면 조세 심판원장이라는 게 있어. 조세 심판원. 심판 청구하는 거야, 심판 청구. 조세 심판원한테. 조세 심판원한테 심판 청구했는데 또 내래. 나 못 내겠다. 그럼 어떻게 돼? 국가를 상대로 해서 행정법원에다가 행정소송하는 거야. 근데 국민들은 이 과정을 몰라. 4단계를. 1단계 과세 적부심, 2단계 이의신청, 3단계 심판 청구, 4단계 행정소송.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한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몇 년에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건 잘 모르니까 강의를 안 한다고. 책에도 없어요. 근데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뭐라고 첫날 틀리라고 그랬지. 에? 틀리라고 했잖아. 근데 오늘 그냥 여러분들은 내가 스토리텔러로 그냥 쉽게 이해하기로 그냥 이런 4단계가 있었다 이렇게 알면 되는 거지. 아, 고지서가 나왔는데 나 못 내겠다. 이게 과세하는 게 과세관청이 합법적이냐? 과세가 적당하냐? 적부심. 해달라 말이야. 그래도 내래. 고지서 나왔어. 못 내겠다. 이의신청. 그래도 내래. 못 내겠다. 심판 청구하는 거야. 다시 심판해달라. 그래도 내래. 나 못 내겠다. 국가를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하는 거예요. 비용이 배꼽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러면 과세적부심.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뭐 사람을 잘못 위법행위를 했다면 변호사를 선임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건 지금 변호사가 아니지. 이건 뭐예요? 이건 누굴 사야 돼? 세무사한테 가는 거야. 자, 민사나 형사, 형법을 적용하는 형사. 내가 사람을 잘못 뭐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뭐 어떤 상대방한테 불이익을 줬다면 구속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건 뭐냐? 형법에 의해서 구속 적부심을 하는 거야. 구속되기 전에 내가 진짜 잘못했으니까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법원이 판단해달라. 구속 적부심. 이건 뭐야? 세금이잖아요. 에? 그럼 구속 적부심은 누가 해줄까? 변호사가 하겠죠. 이건 세금을 제대로 내는 거냐 안 내는 거 누가 할까?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하겠죠. 근데 여러분 지식이 있다면 세무사도 필요 없고 변호사 내가 직접 서류 작성하면 되죠. 에? 있는 그대로 있는 유가 원칙에 모든 것은
유가원칙이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유가원칙에 쓰는 거야. 에? 그래 변호사들이 그런 걸 잘 쓰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이 있다면 제가 있는 그대로 쓰는 거잖아. 에? 모르기 때문에 변호사한테 500을 주고 1000을 주는 거야. 또 세무사한테 뭐 100을 주고 200을 주는 거지. 에? 이해 갑니까? 요즘은요 인터넷상이라 다 공부하면 다 나와요. 그래서 지금 6억 원부터 9억까지는 주택은 이렇게 계산해라. 이거 국민들이 알겠어요? 이런 법은 안 된다는 거지. 제가 몇 년 전에 제기도 했습니다. 이거 개정될 때.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9억 원 초과는 얼마냐? 1000분의 30. 3%. 1000분의 30. 자, 여러분이 이번에 용인에다가 집을 하나 샀다. 6억 원 이하다. 1%. 6억에서 9억이다. 저 가로 안에 있는 적용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거야. 이거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안 합니다. 에? 머리 아프니까. 그리고 9억 원 초과는 몇 프로다? 3%. 그것도 실무적으로 나오는데 그것도 잘 안 나와요. 그것도 1%, 3%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실무적으로 할 때 하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안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이제 나중에 합격하고 배우는 건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해를 알기 위해서 하나 하는 거야. 또 시험에 나온 것만 해드리겠습니다. 자, 6억 원 이하짜리를 샀다. 6억 원 이하. 6억 원 이하를 샀는데 85제곱미터 이하를 살 때와 85제곱미터 초과를 살 때의 세금이 달라요. 이것만 알아라고. 그런데 현업에 나가면 공인중개사들도 핵 몰라. 왜? 이런 거 안 배웠으니까. 에? 자, 이걸 알려드리면서 시험에 나오는 것만 내가 알려드릴게요. 85제곱미터 이하를 살 때는 취득세가 1%야. 지금 1%. 6억 원 이하짜리. 그리고 85제곱미터 이하는 무슨 주택일까요? 국민주택이야. 주택법상 국민주택이야. 공법상. 나중에 배워. 국민주택이라고.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는 자, 이건 시험에 나옵니다. 취득세를 낼 때는 농어촌 특별세가 또 붙어요. 이건 시험에 나옵니다. 취득세를 낼 때는 지방교육세가 나와요. 자, 이건 시험에 나옵니다. 취득세를 낼 때는 농어촌 특별세도 추가로 붙고 지방교육세도 추가로 붙는다. 이건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세금을 뭐라고 하느냐? 부가세라고 그래요. 부가. 추가로 붙는다. 부가. 부가가치세가 아니야. 취득세 낼 때 농어촌 특별세도 추가로 붙고 지방교육세도 추가로 세금이 더 붙는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되셨어요?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때 취득세를 낼 때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부가세에 해당한다. 맞나요? 에? 아닙니다. 뭐가 아니야? 다시. 취득세를 낼 때 농어촌 특별세도 추가로 붙고 지방교육세도 추가로 붙는다고. 그 부가세라고. 맞잖아. 그러면 85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농어촌 특별세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0.1%가 붙어요. 그리고 85제곱미터 초과는 취득세 1%에 농어촌 특별세 0.2%에
그죠? 그리고 이거 0.1% 없습니다. 그러면 합계 얼마 이거? 1.1. 이거는 1.3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이건 실무상에 나와. 자, 오늘은 이것 말면 돼. 취득세를 납부할 때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부과된다. 요것만 기억하면 돼. 시험에는. 근데 이제 실무상에서는 농특세는 안 붙지. 85제곱 이하는. 85제곱미터 초과는 취득세 낼 때 농어촌 특별세도 붙고 지방교육세도 붙는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오케이? 그럼 실무적으로 85제곱미터 이하는 몇 프로를 낸다? 그렇지. 85제곱미터 초과는 0.3. 얼마 이하일 때? 그렇지. 그리고 나중에 실무 배워요. 하기요. 이제 6억 원에서 9억 원, 9억 원 초과하는 나중에 따로 배우라고.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건 아셔야 돼. 취득세를 납부할 때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부과된다. 이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취득세를 납부할 때는 농어촌 특별세도 붙고 지방교육세도 붙는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추가로 붙는 세금을 부가세라고 한다. 부과된다 이 말이야. 추가된다 이 말이지. added tax. 오케이. 거기 나머지는 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복잡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취득세를 끝냈어요. 이거 말고도 별장을 산다. 자, 여기는 거의 유인물이 없는데 이거 하나 말해드릴게. 거의 유인물이 없는데 이거 하나 알려줄게. 궁금하지 않아요? 취득세에서 쓰세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거. 취득세의 사치성 재산. 취득세의 사치성 재산. 거긴 안 나왔습니다. 취득세에서 사치성 재산은 뭐냐?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입니다.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어떻게 암기하느냐? 이렇게 암기하세요. 별골 오선주, 앞글 쳤다 갖고 별, 골, 골, 고급 오락장, 선, 주. 별골 오선주 이렇게. 뭐라고요? 별은 뭐야? 골, 고급 오, 선, 주, 고급주택. 별골 오선주. 별골 오선주. 뭐라고요?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주택. 별골 오선주.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아까 유상승계 취득할 때 세율이 얼마였죠? 농지 살 때는 1000분의 30. 농지가 아닌 것은 1000분의 40. 맞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아까 이랬어. 취득세의 세율 구조는 표준 세율이다. 아까 문장이 나왔죠. 그러면 유상승계 취득입니다. 유상승계 취득에서 표준 세율은 1000분의 40이야. 그럼 여러분 봐요. 별장을 돈 주고 살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은 세금이 어떻게 되느냐? 표준세율. 표준세율. 무슨 세율? 아까 그런데 취득세율, 표준세율이 많았죠. 취득의 원인에 따라서 많았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별장을 살 수도 있고, 증여받을 수도 있고, 상속받을 수도 있고, 그쵸? 다양하단 말이야. 취득 원인이. 그래서 앞에 표준세율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야. 세율이. 표준세율 플러스.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 기준세율. 자, 거기는 유의물이 없어요. 중과 기준세율은 얼마냐? 1000분의 20이야. 1000분의 20. 법으로 정해졌어요. 취득세에서 중과세율이라 함은, 이 말은 중과, 이런 것들은 사치성이기 때문에 세금 많이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중과, 더 높은 세율을 하기 위한 기본으로 정한 게 1000분의 20이야. 거기에 곱하기 100분의 400. 몇 배야, 이거? 여러분, 이거 봐. 100분의 400은 몇 배야? 4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표준세율 플러스 1000분의 20 곱하기 4배 이렇게 되네. 해석하면. 네? 복잡해요? 표준세율 플러스 1000분의 20은 중과 기준세율이야. 곱하기 100분의 400은 4배란 말이야. 그쵸? 그럼 여러분, 표준세율을 1000분의 40이라면 아까 몇 프로였어? 4%죠? 그냥 암산으로 하겠습니다. 4% 플러스 1000분의 20은 2%지. 2% 곱하기 4배니까 몇 프로? 8%. 더하면 12%. 아까 내가 12%도 있다고 그랬잖아. 아까 처음에 그게 이거 12%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장을 돈 주고 샀다 12%야. 고급 주택을 샀다 12%야. 근데 그것만 내는 게 아니야. 취득세 내고 농특세 내면 실무상 13.4%야. 근데 그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실무상이라고 그랬어? 그건 나중에 합격하고 배워. 13.4%고 시험에 이렇게 나와. 시험 지문에 들으세요.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등의 사치성 재산의 세율은 표준세율 플러스 가로 열고 중과기준세율 곱하기 100분의 400을 적용한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고. 그러니 순발력이 그걸 맞는 건지 틀린 건지 확인해야 되는데 그게 띵한 거야. 띵한 거라고. 어디 그게 써있어? 시험에 여기 써있냐고. 응? 그렇게 나온단 말이야, 시험에. 나는 지금 여러분 시험 문제 알려주잖아. 그러니까 출제위원이 강의한다 생각하면 돼. 그냥. 네? 오케이? 응. 다시.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은 사치성 자산으로서 취득세율 세율은 표준세율에 플러스라고 안 나와. 이제 표준세율의 중과기준세율 1000분의 20에 100분의 4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자, 오늘 유의물에는 없는데 이렇게 취득세의 사치성 자산도 있다. 그러면 12%가 나오는 거야. 12%. 여기에 그러면 이제 실무상 하면 그냥 잊어버리지 않게 취득세는 12%, 농어촌 특별세는 0.1%, 아니다, 1%. 죄송합니다. 1%. 지방 교육세는 0.4%, 그럼 12%, 1%, 0.4니까 13.4%야.
실무상. 이렇게. 사치성 재산을 사게 되면 취득세는 12%다.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는 1%다. 지방교육세는 0.4%다. 합계 13.4%다. 그런데 이것도 시험에 이렇게는 안 나와. 12%. 어떻게 나온다고 그랬어? 표준 세율의 중과기준 세율의 1000분의 20에 100분의 4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이거 이해갑니까?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 봐. 지금 취득세 세율을 하는데 기본적인 거 하는데 1시간 걸렸어요. 응? 쉬는 시간을 9시까지 하는 건가요, 요즘 수업? 네. 그죠? 그러니까 한 번만 쉬겠습니다. 조금 더 하고 한 번만 쉬고 진행할게요. 좀 힘들어도. 힘들어요? 힘들어? 자,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세법 28조입니다. 세율이 28조. 그런데 이 등록면허세에서는 무지하게 많아요. 등기, 등록, 종별에 따라 쓰세요. 그것도. 시험 지문.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 종별에 따라 등기, 등록, 종별에 따라 세율이 다양하다. 등기, 등록, 종별에 따라 세율이 다양하다. 등기 등록할 게 무지하게 많거든요. 자동차도 등록하잖아요. 특허권 등록, 실용실험권 등록, 디자인권 등록, 상표권 등록, 광어권 등록, 어권 등록. 그런데 부동산은 등록이라는 말 쓰지 않고 등기.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동산을 공부한단 말이야. 특허권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주로 밑에 나왔지. 1번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만 공부하는 거야. 부동산 등기. 무슨 등기? 부동산 등기의 가번, 소유권 보존 등기. 여러분, 아까 취득세에서 취득세에서 그 원시 취득 있었잖아요. 얼마였어, 세율이? 1000분의 보존 등기. 원시 취득. 1000분의 28이었잖아. 이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잘 봐. 이거 잘 봐요. 이제 지금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 근데 같이 공부하니까 지금 이해를 할 거야. 여기 봐. 아까 취득세에서 잘 봐요. 이거 1년 내내 공부하고도 이걸 구별을 못해. 오늘 알으시라고. 취득세에서 원시 취득은 1000분의 28이었다고. 그러니까 내가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건물을 줬다. 생각해봐요. 봐봐. 내가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줬다. 그러면 원시취득이죠. 1000분의 28이야. 2.8%. 그런데 땅을 사가지고 옛날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땅을 사가지고 옛날에 지금 말고 옛날에 땅을 사가지고 취득세를 다 냈다고. 그리고 건물만 이제 나중에 짓는 거지. 그런데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것은 최초로 등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 과거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부동산을 사게 되면 과거에는 취득세를 내고 등기할 때는 등록세를 냈어요. 그 옛날에는 취득세 따로 등록세 따로였다고. 근데 지금은 이게 통합돼 버렸어. 뭘로? 취득세로. 그 등록세라는 것이 취득세에 통합되면서 이게 없어지고 뭐가 생겼느냐? 등록면허세가 생긴 거야.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거에 땅을 사가지고 다 등기를 했고 거기다가 건물을 지었는데 등기만 안 된 거야. 땅은 등기가 됐는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땅을 사가지고 토지에 대한 등기가 됐는데 건물이 등기가 안 된 거야. 그럼 옛날에는 땅 샀을 때 취득세 내서 안 냈어? 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건물 지어서 등기를 안 했다고. 그렇다면 최초로 등기하는 걸 뭐라고 하느냐? 보존 등기라고 그래. 보존 등기. 최초로 등기하는 걸 무슨 등기? 보존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보통 아파트를 사가지고 등기하는 거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최초로 등기부에 올라가는 거? 보존 등기. 최초로. 그래서 최초로 등기하는 보존 등기는 거기 등록면허세가 얼마냐? 1000분의 8이야. 거기 보존 등기. 등록면허세에서 최초로 등기하는 거 보존 등기 1000분의 8.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상일 때는 줄쳐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유상취득 등기 1000분의 20.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1000분의 20. 그것만 기억하세요. 부동산 등기에서 등록면허세가 최초로 등기한다. 무슨 등기? 보존 등기는 얼마? 그리고 유상취득의 등기는 1000분의 20. 여러분 아까 취득세에서 이런 거 배웠잖아. 여기 유상승계 취득은 농지가 1000분의 30. 농지 이외의 거 이 40이 왜 40인지 아세요? 원래 취득세 2%. 옛날에 등록면허세 2%에서 합치가 40%야. 아니 이제 4%. 그런데 유상취득할 때 옛날에 취득세는 냈는데 등록을 안 해가지고 등록만 따로 한데 있게 1000분의 20을 낸다는 거야. 2%. 자, 이해가 안 가면 등록면허세에서 부동산 보존 등기는 1000분의 8. 유상승계 취득은 1000분의 20. 이것만 기억하면 돼. 나머지는 뭐 거기 50% 범위 안에서 적용하는 탄력세율인데요. 그거 나중에 배우기로 했습니다. 넘기면 무상취득입니다. 여러분 아까 취득세에서 무상일 때 일반인이 얼마라고 그랬죠? 1000분의 35. 응? 이 35의 역사는 뭐냐면 옛날에 취득세 2%, 등록면허세 1.5% 합쳐서 1000분의 35야. 그런데 만약에 옛날에 취득세를 내고 등기만 안 했다면 거기 나왔잖아.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얼마? 1000분의 15. 자, 아이러니하죠?
이 1000분의 35는 옛날에 3.5%인데 옛날에 취득세 2%, 등록면에서 1.5%였거든. 그러니까 옛날에 취득세는 냈는데 본인 앞으로 등기를 안 해가지고 추가로 등기할 때만 냈다면 이거란 말이야.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1000분의 15. 상속일 때는 얼마냐? 1000분의 8. 그런데 잘 안 나와요. 어렵게 나온다면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를 구분해갖고 막 꼬여갖고 나오는데 거의 수험생들이 틀려요. 그러면 잘 나오는 건 뭐냐? 답은 별표시 답은.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임차권 설정 및 이전. 여러분, 민법 시간에 물권 배운다고 그랬죠? 몇 가지? 물권 몇 가지 배운다? 민법 시간에 물권법 몇 가지? 8가지. 하나도 안 배웠어요? 들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내가 물권법 8가지는 8가지 있어. 점유권. 점유. 선생님이 핸드폰 가지고 있어. 점유하고 있잖아. 점유하고 있으면서 자기 거야. 소유권. 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유치권, 실권. 이거 민법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물권법. 한 달 내내 배워, 한 달 내내. 이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3가지 무슨 물권? 용익 물권. 용익. 용익 물권. 용익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물건이야. 사용 수익. 저당권, 유치권, 질권은 담보물권. 담보를 제공한 물권. 여러분, 은행에다가 담보로 제공하고 돈 빌려오죠? 저당권, 근저당권 배우잖아, 근저당권. 유치권. 유자는 머무를 유자예요, 머무를 유자. 여러분들이 세탁소에다가 세탁을 맡기면 세탁비를 가져가야 세탁소 주인 물건 줄 거 아니야. 그죠? 세탁비를 안 가져가면 물건을 그분이 뭐하고 있어? 유치하고 있다고. 에? 우리 죄지면 경찰서 유치장에 가잖아. 질권. 전당포 생각해 보세요. 전당포에다가 귀금속 맡기고 돈 빌려왔어. 원금하고 이자 가져가야 귀금속 줄 거 아니에요. 전당포 주인이 딱 질로 잡는 거지. 그죠? 에? 질권. 나중에 배우세요. 민법 시간에 배우고 더 깊은 건 실무 시간에 나중에 또 배우시라고.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태만이야. 질권은 등기부에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부동산 등기부에. 이거 소유권 올라가죠? 올라가는 거, 등기부 올라가는 거, 이거 올라가. 지상권 올라가고, 지역권 올라가고, 전세권 올라가고, 저당권 올라가고, 유치권 안 올라가고. 질권 안 올라가. 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안 올라간다고 알아. 심지어는 민법 선생님도 안 올라간다. 올라갑니다. 질로 잡는 거야. 뭐냐? 근저당권부 질권이라는 게 있어. 자, 근저당권부 질권. 자, 한마디로 쉽게 설명할게요. 여러분들이 깊게 설명하면 모르니까. 봐봐. 이분이
빚졌어. 빚져니까 이 두 분이 채권자야. 그리고 이 사람 담보를 받아갖고 근저당권자야. 1억 받을 게 있어. 근데 나는 이 사람한테도 1억 받을 거 있어. 그래서 야, 돈 줘. 그러니까 알았어. 나 저 사람한테 받을 거 있는데 받으면 줄게. 그러니까 이분이 근저당권 설정한 거를 내가 질로 잡는 거야. 인질로 이 사람을. 너 얘한테 주지 말고 나한테 줘야 돼? 이게 근저당권 질권이야. 쉽지? 이해가요? 선생님 알겠어요? 네. 이게 에? 신탁? 아니야. 신탁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고 이거는 근저당권부 질권이야. 근저당을 잡고 있는 걸 내가 이분을 질로 잡는다는 거야. 근저당권부 질권. 그래서 등기부에 을구에 근저당권부 질권 등기원인은 설정 계약 해가지고 이 사람이 졸재 채권자에서 채무자로 탈바꿈하면서 나는 채권자가 되는 거야. 전세금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전세금. 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은행에서 다시 그 집주인한테 더 주지 말라고 하는 그런 건 있는데 그 전세권부 네. 전세권부 질권 이름을 잡을 수 있는데 거의 실무상 등기부는 이게 주로 많이 나와요. 돈 들어가니까 잘 은행에서도 안 한다고. 네. 근데 뭐 이런 것들도 일반인들은 잘 모르니까 특별한 경우입니다. 특별한 경우.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질권도 등기부상에 을구에 올라가는구나 이 정도. 이해가 되셨죠? 이러한 물건에서 등록면허서 이런 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또는 임차권 이럴 때 등록면허서를 내는 거예요. 지난 시간 배웠을 거야. 1000분의 2 낸다고. 응? 거기 나왔죠.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저당권을 등기하는데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게 바로 뭐냐? 근저당권부 질권이야, 이게. 저당권은 채권 금액의 1000분의 1을 적용합니다. 채권 금액의 1000분의 2. 지역권은 요역지가액의 1000분의 2. 그러면 요역지라고 하는 건 뭐냐? 편익을 쓰세요.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를.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 여러분, 지역권이라는 건 남의 땅을 바꿔 다닐 수 있는 권리잖아. 그 권리를 설정하는 거야. 전세권은 전세금액의 1000분의 2. 임차권은 월 임대차 금액의 1000분의 2. 여러분, 임차권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입자야. 집주인하고 1억의 계약금, 보증금을 맺고 임대차 계약 2년 했는데 2년 지나고 집주인 나 이사 갈 거니까 보증금 주세요 하는 게 1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집주인이 만약에 임대차 기간 2년 지났는데 보증금 안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사 그냥 가야 돼? 이사 가면 큰일 나는 거야. 이사 가기 전에 그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가서 집주인이 보증금 안 주네요. 나 이사 가야 되는데 법원이 좀 해결 좀 해주세요.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 임차권 쓰세요.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거야.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이때 임차권에 대한 등록면에서 1000분의 1을 내야 돼. 응? 법원에다, 용인시청에다 내가지고 법원에 갖다 제출해야 된다고. 그러면 법원에서 이 집주인 등기부 을구에 임차권 설정, 응?
설정 계약 해가지고 임차권자 김동수, 전입일자 언제, 확정일자 언제, 보증금은 얼마, 월세는 얼마 이런 것들이 등기부에 딱 올라가고 이사를 가더라도 나는 그 아파트에 대해서 보증금 1억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그게 임차권이야. 이해가요? 그러면 지금 보통 사람들이 보증금 1억에 사는 사람들이 전세가 되었던 월세가 되었던 전세권이나 임차권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살잖아. 그냥 계약서만 가지고 살잖아요. 에? 여기 있는 전세권이나 임차권은 등기부에 등기가 된 거야. 이해가요? 리을,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기. 자, 여러분들이 돈 받을 거 있으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법원에다가 경매 신청합니다 라고 할 때 등록면허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매는 무슨 경매가 있어? 제가 설명했나요? 의무경매와 강제경매가 있잖아. 주로 은행에서 하는 근저당권자인 은행에서 하는 게 다 의무경매야. 100%가 의무경매야, 은행에서 하는 거. 강제경매는 돈 받을 채권자가 법원에서 소송을 해가지고 판사로부터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경매 신청하는 게 강제경매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법원에다가 의무경매를 신청하거나 강제경매 신청서를 제출하려면, 경매를 신청하려면 이 등록면허세를 내야 되는 거야. 이해가요? 그러면 여러분이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잖아요, 법원에다가. 그럼 이야기를 들으세요. 법원에 있는 사무관은 국민은행에서 경매가 들어왔구나. 그러면 법원에 있는 사무관이 등기소 등기관한테 촉탁하는 거야. 저기 채권자가 경매 신청했어요. 그러면 등기관이 그 소유자 갑부에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라고 등기부에 딱 올라가는 거야. 강제경매 있으면 강제경매 개시 결정에서 등기부에 딱 올라가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국악성 교수한테 등기법 배울 때 의무경매 개시 결정과 강제경매 개시 결정은 등기부상 갑구에 들어간다. 시험에 잘 나온다고. 갑구에 들어가, 갑구에. 응? 이해가요? 갑구에 들어갑니다. 또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도 어디에 들어갑니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어디에 들어가? 화살표하고 갑구, 등기부 갑구에 들어갑니다. 쓰세요. 등기부 갑구. 시험에 잘 나와. 등기부 갑구. 등기법에 나옵니다. 그때 경매 신청은 채권 금액의 1000분의 2, 가압류도 1000분의 2, 가처분도 1000분의 2, 가등기도 1000분의 2. 그 밖의 등기는 한 건당 6,000원 쓰세요. 6,000원은 뭐냐 쓰세요. 말소 등기. 무슨 등기? 말소할 때 우리가 이런 거지. 근저당권 설정했다가 돈 빌려온 거 갚으면 근저당권 말소해야 되잖아. 말소. 근저당권 말소할 때 등기 원인은 뭐가 될까요? 내가 설명 안 했나? 해제가 아니지. 해지라고 내가 설명했나? 강의했어 내가?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해지 이거 할 때 공부한 것 같은데. 해지야. 근저당권 말소는 뭐라고요? 해지. 그러면 은행에서 돈 빌려와가지고 근저당권 말소할 때 등록면허세 한 건당 6,000원 내야 되는 거야. 근데 거기다 플러스 쓰세요. 플러스 20% 지방교육세 내는 거야. 지방교육세 20% 1,200원. 합쳐서 얼마? 쓰세요. 7,200원. 지난주에 공부한 것 같은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할 때 1000분의 2 등록면허세 낸다고. 조금 설명드린 것 같은데?
예? 기억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암기는 이렇게 하세요. 거기 있는 거. 끝에, 여봐. 무슨 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다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무슨 권.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권가경 이렇게 암기하세요. 1000분의 2. 권가경 9가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9가지. 잘 나옵니다, 시험에. 9가지는 얼마라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9가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1000분의 2. 이해갑니까? 예.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